3분 영상이 전 세계 군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육군 중령이 직접 격려하며 눈물을 흘렸고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장교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한국군의 어떤 장면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군사력도 아니고 전술도 아닌 단 3분 동안 펼쳐진 한 장의 경례가 전 세계의 군사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할 장면이다. 지금 그 영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미 육군 중령 맥스웰 하이든입니다. 17살에 입대해 올해로 복무 27년째. 수많은 전장을 누볐고 수천 명의 병사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런 제게 군복이란 건 단지 유니폼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조국을 위해 싸운다는 자부심, 그리고 명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명예라는 단어가 조금씩 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 복무 중 발생한 인명사고, 진실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서는 보고서들. 한때 가슴을 불태웠던 의미는 점점 회의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군 국제합동훈련의 대표로 파견된다. 한국. 저에겐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장교들이 그렇듯 작고 질서정연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한국에서 저는 제가 군인이 된 이유를, 아니,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합동훈련은 DMZ 근처의 비공식 작전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각국의 대표 장교들이 참석했고 우리는 전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전술을 펼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훈련 첫날, 저는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배치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이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고 말수도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부하들이 보내는 존경심. 그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대위님, 우린 준비됐습니다. 좋아. 하지만 절대 민간인 피해는 없어야 해. 전술보다 생명이 먼저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저는 뭔가 다른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드는 순간조차 사람을 먼저 떠올렸고 부하들의 사소한 실수도 눈으로 말없이 감싸줬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훈련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한국군은 정확했고 침착했고 무엇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되 그 안에 생명과 책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미군에서 수년간 잊고 지냈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걸 바꿔놓은 3분짜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건 뭐죠? 지난달 한국군 장교가 사고로 쓰러진 민간인을 구조한 장면입니다. 화면 속 전투복을 입은 한국 장교 한 명이 불타는 차량에서 한 소년을 맨몸으로 꺼내 안고 달렸습니다. 의무병도 없이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끝내 아이의 숨을 되살려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영상. 전 세계를 울린 그 영상이 제 눈앞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3분이 제가 잊고 있었던 수많은 질문의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군복을 입었는가?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이어지던 어느 날, 잠시 베이스 캠프에 복귀한 우리는 일시적인 브리핑을 받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피로가 몰려왔고 저는 그저 빨리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모든 한국군 병사들이 저를 향해 90도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 경례는 기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작이 아니었어요. 마치 상대를 향한 존중, 그리고 스스로의 책임을 다짐하는 듯한 경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식의 경례는 솔직히 과잉 충성이나 형식주의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겐 달랐습니다. 그들은 경례를 하기 전에도 하고 난 뒤에도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묵직하게 존재를 인식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건 명령에 복종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도 우리와 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동료로서의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군 장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깊은 경례를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전 좀 놀랐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선 다를 수 있지만 한국에선 경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며 나 역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자신에게 경례를 했던 적이 있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어쩌면 저는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 경례를 하며도 한 번도 그 의미를 진심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작전 브리핑을 위해 조기 집합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먼저 도착했고 어느 한국군 병사가 제게 다가와 또박또박한 동작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똑같이 90도로 고개를 숙여 경례를 돌려줬습니다. 병사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제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몸짓 하나에 이토록 큰 신념이 담길 수 있다니. 그리고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장면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한국 병사가 의무천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상급자인 한국 대위에게 허리를 굽히며 죄송합니다. 끝까지 하지 못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대위는 그 병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목숨을 지킨 게 바로 임무를 완수한 거야. 고맙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 대위는 정말로 병사의 안전이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한국군이었고 그게 제가 몰랐던 진짜 군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날은 국제연합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여러 국가의 고위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도 미군 대표 중령 자격으로 공식 참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마지막 시범조를 맡았고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을 구조하는 작전을 수행한다고만 브리핑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정형화된 훈련 시범이야 수십 번도 넘게 받고 뻔한 연출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3분도 안 돼서 저는 숨을 삼킨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2명의 한국군 병사가 부상당한 민간인 역할을 맡은 연기자를 들것에 실어 구조해오는 순간 갑자기 그들 모두가 완전히 멈춰선 겁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고개를 갸웃하던 순간 무대 위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전체가 부상자 역할을 든 들것을 그대로 멈춘 채 전원 경례 자세로 정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어떤 장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부상자를 내려놓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은 채 무겁고 땀에 젖은 자세 그대로 3분간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진짜 조국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병사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그대로 흘려보냈고 어떤 병사는 들것을 든 채 팔이 떨려오는데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군복이 가진 무게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프랑스 대령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야. 저건 영혼이야. 스웨덴의 여성 장교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캐나다 장교는 한국군 대단하군요라고 작게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저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군인 정신, 동료애, 조국을 향한 예우. 정말로 처음이었습니다. 3분이 지나고 경례가 끝나자 들것을 든 병사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 경례는 단순한 훈련 동작이 아니었다. 그건 군인이라는 존재 전체를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단 한 장면으로 세계 20개국 고위 장교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도요. 한국에서의 국제훈련이 끝난 뒤 저는 원래대로라면 그냥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어야 했습니다. 펜타곤 보고서 정리, 브리핑 자료 작성, 연설문 초안 작업. 수없이 반복해왔던 고위 장교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업무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자꾸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태극기 앞에 멈춰서서 격리하던 한국 병사들의 침묵과 표정. 무겁게 들고 있던 들것, 떨리는 팔, 흐르는 땀. 그 어떤 군사 장비보다 강력했던 그들의 정신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진행된 브리핑 중 발표를 마친 후 한 장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감정적이십니까, 중령님? 우리가 한국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군대는 시스템이지 정신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았던 거죠. 미국은 막대한 국방 예산과 첨단 무기 체계를 갖췄지만 그 안에 군인이 없었습니다. 훈련은 완벽했지만 국가를 향한 존중과 국민을 위한 봉사의 철학은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미군 병영을 직접 순회하며 장병들을 인터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참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요? 전 그냥 계약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요? 월급 주니까 하는 거죠. 부대 훈련보다 개인 생존이 더 중요하죠. 처음엔 그냥 젊은 세대의 냉소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느껴졌습니다. 군이 기술 조직으로만 전락하고 있다는 것. 그 누구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심으로 하지 않고 누구도 동료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모두가 진급과 개인 기록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현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군의 브리핑 룸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자주 침묵하게 됐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한국군은 장비가 부족해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군은 장비는 넘치도록 많지만 영혼이 사라진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 육군 본부의 한 회의에서 제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정신력이라는 걸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총보다 강한 게 있다면 그건 동료를 믿는 마음과 국가를 향한 진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영화 속 이야기지, 중령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이 조직에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털어놨습니다.
나 진짜 군인이라는 게 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진짜 군인을 본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잊은 거야. 이후로 저는 미군 내에서 한국군 정신 교육을 제안했고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장교들은 조용히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저도 한국군 보고 울었습니다. 다만 그걸 말하면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조용히 있었던 거죠. 미군 안에도 깨어있는 군인들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들에게 표현할 용기와 공간이 없었을 뿐이었죠. 제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던 건 단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태극기 앞에서 들것을 들고 서 있던 한국 병사들. 피를 흘리며 눈을 감은 전우를 위해 그들이 정지된 침묵 속에 보였던 경례. 3분. 단 3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담긴 충성, 존경, 슬픔, 자부심, 그리고 영혼. 군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 장면이 모든 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 장면을 미군 전체가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잊고 있던 것을 되찾아야 한다. 펜타곤 군사 리더십 워크숍. 전국 주요 지휘관들과 전략실무관들이 모이는 연례 세션에서 저는 발표 기회를 신청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진짜 군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군이 보여준 단 3분의 진심. 처음엔 모두들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이든 중령이 무슨 감상문이나 낭독하려나? 한국 이야기를 왜 굳이 미국 본토에서? 이런 시선들이 느껴졌죠. 그러나 발표가 시작되고 영상이 스크린에 켜졌을 때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국군 병사들이 비 오는 날 들것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생명이 꺼진 전우를 향한 경례. 거수 경례조차도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절박하게. 마지막 인사라는 걸 알고 있기에 더 정갈했던 그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은 단 3분이지만 제게는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중령으로서 수십 년간 복무했지만 이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나는 진짜 군인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회의장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장군은 눈시울을 닦았고 한 해병대 지휘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술과 시스템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기술 이전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군은 장비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를 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 종료 후 여러 지휘관들이 조용히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하이든 중령 그 장면 나도 봤어. 나도 그날 울었어. 우리 부대에서도 저런 의식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해병대인데 저런 정신을 보여줬으면 해. 심지어 한 공군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 우리 장병 교육 자료로 써도 되겠나? 리더십 훈련 때 틀고 싶어. 처음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3분의 영상에서 무언가를 느꼈고 단지 누군가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 본부 회의록을 정리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진실은 퍼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보내니 맥스웰 헤이던. 수신 주한 미군 사령부. 귀국 후 한국군의 교육 방식에 대해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례 절차와 경례 문화, 병영 내 공동체 정신에 대한 실천이 미국 군에도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담아 그날의 경례에 다시 한번 경례를 보냅니다. 중령 맥스웰 하이든. 이후 저는 군 리더십과 정신 교육을 주제로 한 사관학교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총도 미사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군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보여준 것이 바로 한국군의 3분이었습니다. 그날 워크숍 이후 제 발표 영상은 군 내부 교육 포털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3분 경례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교육 자료는 예상치 못하게 수십 개 부대에서 자발적으로 공유됐고 일부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감상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앞둔 병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군복을 입고도 진심으로 경례한 적이 있었나 반성하게 되네요. 이 영상, 우리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군인이란 이런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몇 주 후,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이든 중령님, 진짜 군인 정신에 대한 사례 강연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은퇴를 3개월 앞둔 시점이었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강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강단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아너 비안드 보더즈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한국군의 3분 영상은 강의 시작 전부터 이미 학생들에게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령 맥스웰 하이든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바꾼 3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 이야기 전부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기술만 뛰어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시절부터 한국군의 경례를 통해 진짜 전우애와 희생의 정신을 마주했던 날까지 청중속 사관 후보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이든 중령님, 그 장면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그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웨스트포인트는 한국군 3분 영상을 사관생도 리더십 훈련의 필수 자료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35회의 복무를 마치고 군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민간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복무 시절 수십 번 다녀왔던 한국. 하지만 이번만큼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러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서울 도착 후 저는 국군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미국 중령 맥스웰 하이든입니다. 제가 본 영상 속 부대를 직접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제 경례를 전하고 싶습니다. 며칠 뒤 제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모처의 한국육군 부대였습니다. 영상 속 병사들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이제 새로운 인원으로 교체되어 있었지만 그날 경례를 올렸던 중대장은 아직 현역이었습니다. 하이든 중령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 부대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반향이 있었다는 걸요. 작은 실내 강당. 저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당신들의 경례는 저뿐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깨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례를 드릴 차례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경례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진심을 다한 군인의 마음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 저는 한참을 멍하니 식판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전역하고서도 여전히 군인인 이유는 아마도 당신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세이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3분의 영상이 만든 변화 한국군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바이 맥스웰 헤이던 렛. LT. 커널. 그 글은 후에 포럼 밀러테리 에식스 리뷰에 정식 기고되었고 군사 외교학을 공부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필독서로 읽히게 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략과 군사력으로만 나라를 바라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장면, 한 경례,
한마음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한국군을 통해 배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3분의 진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장면의 경례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릴 줄은요. 그렇게 말한 건 이 사연의 주인공, 미국 중령 맥스웰 하이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30년 넘게 지켜온 군인의 길 위에서 한국군에게 처음으로 경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심의 경례는 국적도, 언어도, 군사력도 넘어서 사람의 존엄과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한국이었다면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림실화관 채널이었습니다.